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제25장 성정장이에요. 성과 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명리학에서 성정장을 이야기할까? 전 좀 고민이 많았어요. 기껏 우리 명리학이라는 것은 음양오행에서 그 사람 운명을 논하는 것이지 성질을 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성정장에서 도움을 받을 만한 게 있습니다. 우선 그 오행의 체에 따라서, 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질은 좀 나타나요. 그렇다고 뭐 성질을 맞췄다고 해서 저 사람 명리학을 잘한다, 그거보다도 한쪽으로 몰리는 오행을 과연 그 사람의 대표성인데 그 대표성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총론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총론은 지난번에도 강의했다시피 모든 걸 다 모카토 금수를 설명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은 화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화가 많은 사람의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화오행이 많은 걸 어떻게 해줘야만이 그 사람이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가를 철조 선생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은 화가 많은 사람이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형수의 말도 안 듣고 동네에서 불량과 짓을 하다가 호랭이 잡으러 나 호랭이 잡으러 갑니다 라고 잡으러 간다 라고 얘기하고 호랭이 잡으러 갔다가 호랭이에 물려 죽은 젊은 사람의 사주를 빼드릴게요. 철조 선생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랭이 잡으러, 성질에 호랭이 잡으러 갔다가 호랭이에 물려 죽은 팔자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사주만 가지고 딸랑 이야기하기는 그래서 다시 성정의 총론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강론으로 내려갈게요. 자, 오기불려라고 해서 오행의 5가지, 오기는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하늘에 있으면 모카토 금수이나 또 그것도 계절로 바뀌면 원형리정으로 바뀌고요. 사람으로 오면 인의의 지시로 바뀐다라고 임철조 선생님이 말씀을 하세요. 성정이 중화가 돼야만이 좋다. 그래, 오기가 어그러지지 않아야 성정이 중화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탕란평화하면 성정은 괴역하다, 어그러진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원문이 이렇고요. 임시주로 넘어갈게요. 임시주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오기자란 곧 무엇이냐라고 하면 선천에서 낙서의 기운이다라는 거예요. 낙서의 기운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양은 그 사정이요, 음은 그 사우다라고 해서 이렇게 놓고 얘기할게요. 이게 사방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모방자니까요. 네 군데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방이 되잖아요. 그런데다 여기 귀퉁이 우자예요. 그럼 음이라는 것은 이 귀퉁이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는 어디에 거하냐면 이 귀퉁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가 간이고요. 여기가 곤입니다. 간곤에 걸린 거예요. 동북방과 서남방에 걸렸어요. 그 이유는 토가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동방은 목에 속하고요. 여기요, 동쪽이죠. 목에 속하고요. 때는 봄이다. 봄이 되겠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방은 화에 속하는데
때는 여름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의다 라는 것을 오늘 화다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화가 많은 자는 예의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서방은 속금, 금에 속하는데 때는 가을이요, 사람에게는 을이다 라는 거예요. 북방은 수에 속하는데 때는 겨울이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뭐냐? 지혜 지자예요. 지혜가 있다. 그러면서 토에 대해서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인의예지를 모두 포함한다라고만 하셨지 방향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여기서는요. 아마 이게 그래서 토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냥 천한방이라고 해요. 곤간의 위토인데라고 하십니다. 이 곤과 간은 토가 되는데라고 하셔요. 사실은 이게 임철초 선생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부천 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역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곤은 그 선함반 여기에 선함에 있고요. 그럼으로써 화생토해서 화가 토를 생해서 토생금한다. 돌고 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최근에 명리학이 아니라 오행도에서는 요것에다 토를 줬지 않습니까? 가운데다.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갔는데 여기가 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가 비가라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토를 가운데 뒀을 때 얘기고요. 아마 태국도에서도 토를 가운데다 뒀습니다. 주렴계가 지은 태국도에서도요. 그러나 후천에서는 이렇게 간과 곤을 두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죠. 이해가 이게 훨씬 빠릅니다. 왜 간과 곤에다 토를 뒀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봅시다. 그래서 곤이 하는 일은 화를 받아서 토가 화생토에서 토생금을 하고요. 또 간은 동북방인데 만물의 모든 주는 토에 있다. 토에 달려 있는데 겨울이 다 되면 출래, 봄이 오게 되어 있는데 피토, 아마 지금 때예요. 지금 이때쯤 되면 진월이죠. 그러니까 진월에 토가 아니면 불능지수라고 해서 물도 막을 수 없고, 토가 아니면 불능제목이라고 해서 나무도 키울 수가 없다. 그러니 오직 인의예지의 성질을, 이거 보세요. 4가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인의예지가 중요한데, 성질인데, 비신, 믿음이 없으면 불능성,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럼으로써 성인이 어떻게 돼요? 역에서 주역이죠. 주역에서 가는 동북방에 있게 되고요. 즉 믿음으로써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곤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간에 지수, 물을 맞고 나무를 키운다라는 간을 동북방에 두었는데, 총괄적으로 여태 이야기한 것은 주역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역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어인, 사람에게 부여된 것은 중요하게, 이렇게 사람에게 부여됐다는 건 뭐예요? 인의예지잖아요. 인의예지가 신까지 있는 거예요. 포함돼서. 그것은, 부여된 것은 반드시 오행이 불려, 어그러지지 말아야 된다. 이제 오기에서 오행으로 넘어오죠. 중화순수하다. 그래서 측은, 사양, 성실지장이 있는데 여기서 빠진 게 있습니다. 5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세 개뿐이 없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12지심이 여기 있죠. 12지심이 있고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사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 괴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평고탁락한 자나 태가불급한 자는 시비를 걸고요. 괴역하고 오만한,
이 사람이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믿음이 가는 소리죠. 오늘 화에 대해서, 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론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번 강의는 이제 화 다음에 이제 뭐게 되나요? 그렇게 될 거예요. 우선 화부터 내려갈게요. 봅시다. 네, 이게 이제 화가 많은 자의 성질입니다. 자, 화열자. 화열이면 화가 뜨끈뜨끈하면 성질은 뭐예요? 조작, 조열하다. 또 금수를 만나면 격지. 이게 불을 끄려고 담배 들은 거예요. 금이란 곧 뭐냐면 수보다는 좀 물르지만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금수라고 하면 요즘으로 얘기하면 화학약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수는 맹물이고요. 그래서 금과 수를 만나면 더욱 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유시주까지 볼까요? 화열이면 능순기성. 화가 뜨거운 사람은 능히 그 성질을 순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피를 반드시 명순, 밝고 순하게 되는데, 오직 금수가 격지하다는 것은 왜 그럴까? 아마 이 원문에서 원주로 내려오니까 이유를 다르게 되겠죠. 여기 금수가 격지한댔으니까요. 금수를 만나면 격해지는 것은 왜 그러냐? 그 조급함이 불가이라고 해서 막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룰 수가 없는 거죠. 임 선생 말을 들어볼게요. 임시화했어요. 화조열에서 화가 조열하고 뜨거운 자는 그 염상지성, 불이 끓어오르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사주에서. 이걸 사람의 성질로 이제 붙이는 겁니다. 단지 가순형, 순하게 쓸 필요가 있는데, 그 순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뭐가 있냐면 습토예요. 습한 토가 있어서 윤지, 그걸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지레, 예의를 알고요. 성, 자애지덕, 자애로운 성을 이룰 수 있다. 습터를 만나면. 오늘 이제 시지에 기축시가 있는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좋게 설명하십니다. 만약 금수격지, 금수를 만나서 그 격하게 된다면, 즉 화세는 유열, 더욱 뜨거워질 것이니 부지래, 예의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재앙제자입니다. 재화가 필생을이라고 해서 재화가 반드시 생하게 될 것이니 습토자는 축진토야라. 축진토예요. 그래야만이 회관기, 그 뜨거움을 어둡게 해서 염기열, 그 뜨거움을 또 어둡게 하고 그 뜨거운 기운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이라. 그래야만이 밝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례명조 이 404번은 이게 저는 처음에 이것을 양인격으로 봤었죠. 양인격으로 봤는데 기토가 있길래 얼른 상관격으로 바꿨습니다. 왜? 이 무토 5화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변기정이 들었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변기정이죠. 그래서 이 기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상관격입니다. 다음 사주가 양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을 용신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주가요. 상관을 용신으로 하는 사주입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병의 일원이 생후 5월이에요. 5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입니다. 연월에 또 만나길 병갑을 만났죠. 그리고 맹렬극이, 맹렬한 것이 극에 다다랐다. 최희, 가장 반가운 것은 축시라. 그래서 간지가 개습토예요. 좋습니다. 능이 수, 빨아들이는 거예요. 병지랄. 이 밑에서 도와주는 이 오화의 기운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기토가. 그래서 회, 오지광. 오화의 광을 빨아들이죠. 이 축토가요. 또 어둡게 하는 겁니다. 순기성, 그 성질이 수원해졌어요.
열기정, 뜨거운 기운이 어떻게 변했어요? 기쁜 정으로 바뀐 거예요. 불능하야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우습게 하지라는 거예요. 예, 능멸하다 능자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화가 많아도요. 사람이 위험은 있으나 불맹, 예, 사납지가 않았어요. 위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엄하지만 불악, 예, 엄숙하지만 나쁘지가 않았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명리쌍이라고 해서 이 사주가요, 화체 수금 용조입니다. 수는 없으니까 금을 용신으로 잡으면요, 토가 시식이 되겠죠. 예, 그렇던 저렇던 금수대운으로 흐르는 바람에 운은 지지로 봤으니까 금수운으로 흐르고요. 이 울미대운은 안 좋겠죠. 태어난 미토는 안 좋았을 것이고요. 그래서는 천간으로 병정 무기는 무토까지는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지지로 금수운으로 흐르기에 사람이 명리쌍리했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네. 자, 사주는 연월일까지 목화가 오행으로 이루어졌다. 용신은 기축시주로 용신격으로 삼각격이죠. 용신격으로 해요. 삼각격이고 격공론으로도 삼각격이에요. 사실은요. 네, 오중에 기토가 투출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초년 을미대운을 제외하고는 서북방 금수운으로 흘러 용신을 돕고 있다. 예. 무게중심 오행체로는 보나마나죠. 금토 용조죠. 예. 그래서 제가 자풍진전은 양인격으로 설명하다가 지워버렸습니다. 예. 지웠습니다. 다음번에 또 양인격이 나옵니다. 예. 그래요. 404번입니다. 네. 기축, 요거 딸랑 저 귀에 걸리는 운인데도 대운에서 이거 병정화가 안 좋습니다. 무토도 안 좋고요. 보세요. 술토는 안 좋겠죠.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임대운까지예요. 예. 좋은 사주입니다. 예, 405번. 이 사주가 이제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물려준 남자 사주입니다. 자, 신사갑오, 병자갑오라 해서 이 자술 용신을 쓸 것 같은데 절대 쓸 수 없습니다. 자, 양인격입니다. 이거는 염상격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염상격은 갈 수 없는 게 자수가 있어서 염상격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신은 어떻게 될 거냐? 이 사주는 목화로 흘러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괜찮아야 되는데 사주가 사람 성질을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언제 죽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젊어서 16, 17세에는 엄청 뭐라 그러죠? 강직한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동네 깡패였던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병화생호 5월 옷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목종화세. 이것도 목이 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멸치극이 뜨거움이 극에 다다랐다. 무토, 토가 없어서 순기성, 그 성질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토이 순기성 무라고 해서 무를 나중에 해석했죠. 토로서 그 성질을 따르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금묵은, 금은 또 그 뿌리가 없어요. 그리고 수무와 이 수에 대해서 근원이 없고요. 그래서 벽기 맹렬지성, 참 맹렬한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어려서 실부모, 부모가
돌아가셨군요. 언제 떨어졌을까요? 이 사화대운이 안 좋겠죠. 그러나 저러나 이 사주 프로그램에서는 술을 못 쓴다고 했어요. 어려서라는 것은 이 계대운이겠죠. 어려서 계대운에 하여튼 술을 못 쓰니까요. 용신으로 술을 써야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 병력지성이 일어나서 의지하기를 형수집에 살았어요. 옛날에 이런 아이들 많았어요. 호양 불안분, 용감을 좋아하고요. 안분, 편안하게 있는 것을 불안했다라는 뜻이에요. 불안했어요. 안정되지 못하고요. 연 16, 7세 정도 돼서는 체격이 신재, 몸의 재주가 꿈이 아마 이 체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장군감. 그래서 이거 등뼈 여자입니다. 여력과인 등짐 지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지나쳤어요. 그러니 호습봉 권봉 좋아하기를 연습하기를 이 주먹건자 아닙니까? 때리는 거예요. 이 봉, 나무. 그러니까 깡패죠 뭐. 몽둥이 후들르고 주먹 치는 놈. 되겠죠. 즐겼다. 더불어 니당. 마을에 있는 저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무리를 이뤄서 깡패짓을 한 거예요. 무례교육. 교육하는 것이 아주 무례했어요. 지 맘대로 하고요. 방탕무기. 방탕하기를 꺼리는 게 없었다. 형수가 부른 거. 형수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후예인 박호, 호랭이 떼를 잡는다고 하면서 이 피호서, 호랑이 물릴서자입니다. 피호서라고 해서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다는 소리하고 똑같겠죠. 호랑이한테 물리고 살아난 사람이 있겠어요. 이렇습니다. 이런 사주입니다. 사주 화호행이 간 사람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논문 중 이거 제가 옛날에 써놓은 겁니다. 화다제의 성정을 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가 많은 사람은 치우침이 있고 소심, 꼼꼼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오만한 건 역시 화다제의 특성이고 직설적이고 바른 말을 거침없이 해대는 것도 화다제의 특성이다. 이게 각주 처리한 거는요. 이게 아마 동방대에서 나온 사람의 이용한 앞에 논문이라고 한 거 보면 동방대에서 이렇게 이용한 씨가 화다제의 성질을 분석한 걸 논문으로 제출한 걸 제가 이쪽으로 옮겼죠. 호행책은 화채수금명조이나 불영한다고 했어요. 프로그램에서. 명조의 연 15, 17이면 임진대운 중 진대운 정도의 자진 수복해서 잘난 척하고 오행의 화세가 대적할 만한 기세로 잘난 척하다가 사주체가 지나치니 청구하에서 세자충왕 왕자발을 하여 호랑이 사냥 갔다 물려주고 문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 자수가 살아나면 이 친구 큰일 납니다. 405번입니다. 네. 술을 포기했습니다. 수금을 포기하니까 아마 이때 뛰어 들어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22세가 신묘대운이니까 여기가 16, 7세가 되거든요. 임진대운. 계대운에 부모가 돌아가고요. 4대운에 그럭저럭 하다가 젊어서 17, 16, 17 나이 때 호랭이 잡으러 갔다. 호랭이한테 물려주고 한자죠. 요 신대운을 넘겨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말년은 또 안 좋고요. 사주가 이렇게 되면 화가 많아서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평진전으로서는 확실히 양인격이죠. 이건 제가 양인격으로 잡아놨습니다. 앞에 사주는 이제 삼각격이 하다음에 수네요. 다음 강의는 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